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본인의 계획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호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오님이신데요. 이 오님 같은 경우는 XRP 5만 개, 도지코인 5만 개, 이제는 비트코인 1개를 향해서 느리지만 꾸준히 하루에 0.001개씩 매수를 하면서 100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하신다. 어젯밤부터 시작했으니 앞으로 99일 동안 잘 모아갈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첫날 이렇게 0.01개를 매수하신 걸 공유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What's your plan? 몇 개의 토큰에 집중해서 모아가실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반드시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결과가 입증된 바가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보다는 수량에, 가치에 집중을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앞으로도 매일매일 이런 매입 인증글을 올려주셔서 누군가 가격에 대해 혼란스럽고 힘들 때 그 누군가는 모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저한테 이메일이 와서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혹시 한 달에 적금 얼마 정도 들 계획이세요? 그분은 한 달에 30만원씩 적금을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0만원씩 적금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10,000원씩 비트코인을 사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10,000원씩 XRP를 모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대답해 드렸거든요. 반드시 모아갈 수 있는 인고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전통 강세장이죠. 반감기 사이클이 왔을 때 빛을 발하는 순간이 머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반감기 사이클 가기 전에 한 번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부분까지 미리 바라보면서 수량에 집중하며 천천히 적립식 매수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함에 있어서 이제 슬슬 2025년도부터는 과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타임님 저는 올해 연말에는 무조건 정리하려고요. 세금 때려맞기 싫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과거에 있었던 그룹 컨설팅에서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구독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 때문에 무서워서 2024년까지만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 자체가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더 커지는 디지털 화폐 CBDC의 세상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는 더욱더 커지는 이 시장 파이를 더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따위에 물러서면 안 된다는 말을 또 동시에 드려보고 싶네요.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시기에 맞게 조금은 현금화할 필요도 있겠지만 비트코인과 XRP 그 두 개의 토큰에 대해서는 조금 더 2030년까지도 더 길게 타임 레버리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원래는 이 가상화폐 부분의 과세 제도 같은 경우는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약 22%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우리가 통상 20%라고 얘기를 하죠. 즉 수익 250만원이 났으면 20% 정도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었죠. 이 부분이 원래는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과세를 2년 유예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본 적이 있었죠. 여기도 나오죠. 가상화폐 과세는 코인 양도라든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보면 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약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부분. 너무 짜다 그쵸? 너무 짜요. 250만 원은 어떻게 20%를 때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25년 때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최근에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ISA 비과세가 다시 500만 원까지 확대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도 코인 과세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김이 거세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부분 역시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현물 ETF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달에 공약을 발표했었죠. 코인 수익 5천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그 과세 한도와 주식 시장 과세 한도를 맞추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시행이 되는지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코인 수익 250만 원이 아닌 5천만 원까지는 확대가 되면서 주식과 동일하게 세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코인 과세도 챙겨봐야 될 지표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불장 사이클이 머지 않았으니 코인의 수량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사망하고 없어지게 될까요? 2014년 이후에 암호화폐 절반 이상이 이미 없어져 버렸다, 사망했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인 마켓캡만 들어가게 되더라도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약 10,000개 정도가 되는 코인들이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코인 마켓캡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까지 더하게 된다면 20,000개가 넘는 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앞으로도 더 사라질지에 대해서 많은 과도기 시점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투자하는 부분에 시가총액이 높은 이미 기간의 선점이 끝난 토큰들에 집중을 해서 반드시 그 다음 반감기 사이클까지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연준의 이사죠. 윌러가 금리 빠르게 내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경제가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제가 좋기는 개뿔 좋아요. 그쵸? 지방 건설사 연말부터 줄도산 조짐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그쵸? PF 자금이 완전히 지금 묶여 있어서 시공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난리도 아니죠. 최근에는 또 업계에서 꽤 유명한 태영건설마저 위기를 직면하면서 건설사가 현재 줄도산 폭풍 위기 터지고 있는 부분, 사실 건설회사뿐만 아니죠.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 대출 갚기도 너무나 어려운 현국입니다. 여러분도 완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한국뿐만 아닙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좀비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라 돈으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한 번의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 없다라는 부분은 정말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을 필두로 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1월 31일 날 FOMC 회의 금리의 동결 스탠스는 97.4% 현저하게 높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 1월 말에 있을 이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 리스크와 함께 완전한 세계 경제 폭락이 올 수 있는 그 시기, 비트코인의 반감기 4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맞물려서 올 가능성과 조금 더 늦춰진다면 5월달 그리고 6월달 정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연설을 하겠네요. Clear Eye About Crypto,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그 명확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1월 18일에 연설을 하니까 오늘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연설을 하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한 고위급 인사와 같이 무대를 공유할 예정이거든요. 그는 바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의 위원과 함께 무대를 공유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리플과 CFTC는 함께 스위프트의 새로운 메시징 표준이죠. ISO 2002 메시징 표준, 그 중에서도 RMG 그룹 등록 관리 그룹으로 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FTC뿐만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부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미국 SEC의 위상이 낮아지면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계 경제 포럼의 연설에서도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CFTC의 위원 캐롤라인 팜과 함께 쓴다라는 부분, 그 시점이 머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듯해 보이네요. 사실 리플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리플의 CEO가 어떻게 WEF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가서 연설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놀랄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볼 수 있겠지만, 과거부터 싱가포르의 핀테크 페스티벌에서도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모습이 역시나 보여지고 있었죠.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수장뿐만 아니라 IMF의 고위급 인사들, 여기 크리스틴 라가르드도 보이네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통화청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겠죠. 마스의 고위급 인사들이 역시나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스위프트 고위급 인사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예탁 중앙기관이죠. DTCC의 임원진 또한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스위프트 2.0을 설계하는 그들의 라인업에 리플사의 CEO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까지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를 역임했고 지금 현재는 유러피안 센트럴뱅크죠.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데 그녀가 IMF 총재 시절에 이미 핀테크 관련 고위급 자문그룹의 리플의 회장이죠. 크리스 라슨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과거부터 2017년도부터 리플의 그 성장기 파이프라인은 깔리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여기도 그 기득권 세력들의 라인업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클의 최고 경영자, 스페인의 대형은행이죠. BBVA 금융시스템 규제 소속 이코노미스트, DTCC의 전무이사도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 교수진, 연구원, 벤처 캐피탈의 고위급 인사들까지 모두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리플의 회장이 떡하니 들어와 있다는 부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 라슨의 이력사항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그는 과거에 스위프트의 대표 컨퍼런스인 사이보스와 같은 업계 행사에 연사로 출연했을 이력 또한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위급 인사가 리플랩스를 만들었다. 그 세력들과 함께 미래의 금융판을 설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 있었기에 그들은 모잘루프 파운데이션과 파트너십 또한 체결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더 나아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그 은행 계좌가 없는 17억 명의 사람들을 모두 금융 시스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는 부분, 이제 새로운 금융의 원 솔루션이 리플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모잘루프 재단 홈페이지에 역시나 어떤 세력들과 함께 스폰서 멤버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빌 게이츠와 함께 가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뿐만 아니라 구글 벤처스는 또 리플의 초기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터레저 파운데이션 역시 모든 디지털 생태계의 연결다리로서 리플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자주 나오네요. 싱가포르의 통화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역시 들어와 있으면서 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싱가포르의 핀테크 페스티벌에 그들과 함께 등장했는지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플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빌 게이츠 그리고 구글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 금융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올 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들 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회사라든지 국제 송금회사, 자금이체 기업 등등 리플의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면서 이름을 올리고 있었겠죠. 싱가포르 통화청의 축제뿐만 아니라 스위스 내셔널뱅크죠. 스위스의 중앙은행을 기반으로 한 이 행사에서도 역시나 그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서 스위프트 2.0에 대한 솔루션을 나누는 자리에 역시나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중앙은행의 총재 또한 앉아있고요. 더 나아가서 뱅크 오브 러시아의 헤드까지 앉아있네요. 그렇다면 스위스 중앙은행과 리플사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은 이미 BIS의 프로젝트 마리아나를 통해서 프랑스의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역시 여기 나오죠. 스위스의 중앙은행이 국경 간 결제 이 도매용 CBDC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성공적으로 테스트한 부분에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리플사가 메타코를 인수했을 시절 메타코의 원탁 회의에서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함께 가는지를 보게 된다면 스위스 역시 자금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위스의 시그넘, 스위스의 최초의 디지털 뱅크죠. 더 나아가서 스위스의 금권 세력인 UBS까지 들어와 있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시그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스위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유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세력들의 자금줄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그넘의 경우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자산 은행이자 XRP를 인덱스로 지원하면서 그 세력들이 XRP를 매집할 수 있는 통로를 여기 또한 뚫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부분에 반드시 시그넘에서 취급하고 있는 토큰들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죠. 카라다노 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유니스왑 나오고요. 체인링크가 나오네요. 좀 더 볼까요? 라이트코인, XRP 들어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USDC, 더 나아가 비트코인 캐시,
폴리곤까지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도 리플과 연관된 그 고위급 인사가 어딘가 앉아 있을까요? 저쪽 끝에 보니까 조금 제 빵 좋아할 것 같은 친구 앉아있는 빵형인 것 같은데 이 사진 조금 더 확대한 사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다라는 부분. 왜 그가 홍콩 통화청의 최고 경영자,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의 회장, 더 나아가서 IMF의 임원진까지 모두 한자리에 있는데 리플의 CEO가 앉아있다는 것, 그들은 이미 과거부터 미래를 설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고위급 인사들의 회의의 사진을 찍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얼굴을 찾은 그 XRP 아미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브래드 갈링하우스 얼굴을 찾은 거면 이제 슬슬 가격 올려줄 때도 된 거 아닌가요? 좀 XRP 된 호재를 뿌려줄 때도 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현물 ETF는 확실히 출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출시 안 바라니까 법적 소송이라도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요. 이 XRP ETF에 대한 리플 CEO의 의견이 정말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확실한 것 같아요. 시기에 대한 지평선을 정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다른 ETF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XRP에 대한 ETF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해당 기사처럼 이더리움과 XRP에 대한 ETF가 2024년 4월 정도에 나올지 5월에 나올지 더 밀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시간 문제라는 부분, 이더리움과 XRP 또한 ETF로서 상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글에 XRP World Reserve Currency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XRP는 완전히 세계 준비 통화로 자리하고 있다는 그런 검색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는 차근차근 지금 현재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죠. 얼마 전 언급드렸던 미국의 재무부 장관 출신이죠. 로사리오스뿐만 아니라 리플의 설립자 크리스 라센이 스위프트의 연사로 참여했다는 부분과 더 나아가 미국 연준과 연관된 고위급 인사들, 미국 재무부뿐만 아니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이미 리플의 회장이 가서 연설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세계 정점에 있는 임원들이 모두 리플사로 연결된다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7월에 미국 연준에서 나온 그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죠. FedNow 서비스가 출시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약식 판결이 나왔는데 그 FedNow는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리플사와 손잡고 있는 그 회사들이 모두 끼어들어가 있다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금권 세력들 JP모건 더 나아가서 웰스파고 등등이 이 연준의 FedNow 결제 시스템에 합류했다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XRP가 같이 반영이 되는 순간, 더 나아가 세계 준비 통화로서 인정받는 순간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기다려 보자고요. 리플 네트워크가 모두 탑재되면서 도매용 CBDC가 이동되는 그 디지털 CBDC의 세상을요. 우리는 반드시 그 XRP가 왕관을 쓰는 그 시점까지 수량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